자, 우리 공식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네이버와 다음에 회사 소개 홈페이지입니다. 항상 맨 밑에 보시면 회사 소개라고 있어요. 자, 지금 네이버와 다음을 제가 잠깐, 다음 카카오죠. 카카오. 카카오가 모회사이기 때문에. 자, 일단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비가, 왼쪽에 로고이가 있고 메뉴가 하나 있는데, 지금까지는 아무 변화 없어요. 카카오를 누를 때, 근데 이제 카카오를 누르면 원래 해당된 페이지로 넘어가야 돼요. 근데 얘는 링크를 안 건 거예요. 링크를 안 걸고 지금 다시 눌러볼게요. 아유, 제발 이렇게 성격 좀 죽이고 봐봐. 너 이거 눌렀다고 메뉴가 나오는 게 아니라 아래 거 누려야 된대. 그죠? 뉴스 얘는 A 태그 아니면 온 클릭 시 해당된 페이지 뜨게 한 거예요. 기술과 서비스 눌렀다고 계속 페이지가 뜨는 거 아닙니다. 이거 이벤트 시 아래 메뉴가 보이게 한 거고, 일단 이 안에다가 A 태그나 온 클릭으로 해당된 페이지 뜨게 한 겁니다. 약속과 책임은 많았는데 이럴 때 많이 고민됩니다. 메뉴가 수평으로 나열되면 요 밑에 딱 얹는 게 어떨까? 아니면 요 라인 자체가 따로 보이면 어떨까? 약간 구조가 탭 구조랑 비슷해요. 탭 형식 아시죠? 뭐 누르면 해당된 엑셀 탭. 엑셀이 탭이잖아요. 가장 일반적인 게. 시트 1 이런 식으로 시트 2. 예. 네이버는 어떨까요? 네이버는 제가 했던 거를 약간 이분들이 도용한 거 절대 아니고요. 더 뛰어난 기술이 들어가 있죠. 쫙 올리면 너무나 많은 거야. 네이버 밑에는 네이버 관련된 주요 관계사도 있고 제휴 제한도 있고 컨택까지. 서비스는 서비스 따로. 이건 서브 메뉴가 지금 6개인데 6개가 다 이렇게 내려 있는 건데 이거 물론 이제 더 멋진 기술을 쓴 것 같아요. 보통은 교체할 때 자동으로 막 교체도 되고요. 보고 있다가 밖으로 나가면 이때는 마우스 아웃입니다. 그냥 사라지는 게 아니라 슈아 사라진 느낌이 좀 비싼 고급차를 약간 탄 것 같은 느낌. 제 차가 약간 중고차에 고쳐서 쓰는 거였다면은 느낌이 좀 틀리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캐러셀이 좀 나와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여러분 보실 때 이런 유형은 많이 쓰는 유형이에요. 제가 묶어놨던 일반적인 내비 기능들 중에 뭐 다양한 시리즈가 있었죠. 뭐 드롭다운 얘 가장 무난합니다. 무난하고요. 부트스트랩. 자, 부트스트랩은 웹, 모바일 이런 데 집중화된 거죠. 드롭다운이 여러 메뉴가 있을 때 처리하는 방법들이니까 드롭다운들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소스가 복잡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는 좀 UL 방식을 썼네요. 순서를 정하지 않고 점점점점 보이는 게 unordered 리스트에다가 요 방식을 또 많이 써요. A 태그 하나만 넣어도 되는데, 근데 이분들이 만든 거 보면은, try yourself 더 보면은 좋은데, 잘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건 돌리기입니다.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이게 다 들어가야지 제대로 쓸 수 있어서 추천은, 어, 패키지 형태로 쓰시려면 이런 형태. 다음에는 드롭다운 종류가 W3에서도 만든 대상이 있었죠. 이렇게 내려가는 메뉴들. 역시 형태는 비슷한데, 뭐, 드롭다운 하는 애들은 옆으로 쭉 나열하라. 자, 얘가 익샘플이 좀 없네요. 그리고 얘는 드롭다운 메뉴인데, 네, 요거는, 이분들은 좀 똑똑하게, 의외로 스마트하게 작업을 한 것 같아요. 관련된 CSS 들어가 있고, 연결된 자바스크립트가 전혀 없습니다. jQuery는. 마우스 올리면 보이는 원리다.
이건 너무나 심플한 예인데요. 너무나 심플한 예.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도 하나도 안 썼군요. 아니 대체 뭐야? 예, 마우스 오버시에 드롭다운 컨텐츠를 보이게 해라. 이런 메뉴를 쓴 것 같네요. 지금 보이는 애는 글자일 뿐인데 올리는 거 문제는 없고요. 이건 너무나 심플한데? 자바스크립트도 하나도 안 넣고. 배울 게 무지 많은데 개념들. 자, 요 지금 보고 있는 이 링크는 여기 보이는 지금 하도 많다 보니까 제가 헤매고 있네요. 요 종류들 중에서 제가 뽑아보시면 여러분도 여러분 취향에 맞는 드롭다운들을 구하실 수가 있어요. How to 시리즈도 약간 유사한 시리즈가 많이 있고요. 많이 없군요. How to, 그 다음에 드롭다운 추천해 드립니다. 펼쳐 내려가는 거. 더 많은 예는 이런 식으로도 좀 나열되어 있는데 이벤트 자체 안에서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잠깐 소스 보기. 이거 누르는 애는 무리 없고 떼면 사라지고. 이건 왜 이렇게 짧게 만든 거야? 자, 이거를 심플한 하나하나가 옆으로 내려가는 그런 구조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걸 수집하셔가지고요. 새로운 문제에다가 저는 뭐 이런 파일군이 한 뭐 폴더 따로 들어간 것까지 해서 한 뭐 4, 50개 정도는 갖고 다녔던 것 같아요. 이런 유형에 이런 게 딱 적합한 것 같다. 2 시리즈를 좀 벗어나서 3 시리즈 체크라도 안 해놓으면 진짜 모르겠네요. 예, 솔직히 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저는 이런 심플한 이런 느낌이 너무 괜찮아요. 스타일마다 틀리겠지만 물론 네이버와 다음 스타일 같은 느낌처럼은 자기가 고안을 해내야 됩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서 자, 이 내용을 제가 변환을 좀 시켜보고 내비게이션은 이제 종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자, 방금 보고 계신 내용을 그 클래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썼고 H 오버라고 하는 개념을 이용했네요. 이분들 H 오버 이거는 배경 색깔 바꾸는 거니까 문제 없고 이게 결정적인 것 같네요. 너 저기 저기 오버 마우스 다운 눌러야 되잖아. 아웃. 오버 시에 뒤에 있는 컨텐츠가 누구지? 컨텐츠가 위에 있는 애들인데 잠깐 이거는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얘가 컨텐츠구나. 이 버튼 누른 다음에 드롭다운 컨텐츠들이 보인다. 예, 여기서 결정적으로 처리한 거는 이걸 혹시 앞에 제가 소개해 드렸다면은 마우스의 드롭다운 시에 호버시 H 오버시 마우스를 올렸을 때는 이 안에 있는 컨텐츠가 둘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컨텐츠가 보이는 걸로 요 줄로 처리를 해놨네요. 중단 신호 오전 11시 50분입니다. 예,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메뉴라는 형태로 나와 있던 W3 schools.com에 나와 있던 소스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나와 있는 내용을 굳이 이제 번역을 해서 보자면 버튼 위로 마우스를 이동해서 드롭다운 메뉴가 열립니다. 나머지는 샵을 넣어서 실제 URL을 나중에 바꾸세요 나와 있는데 쓰러지다 원본으로 놔야 되겠네요. 드롭다운이 쓰러지다 마우스 올리니까 하나가 좀 보여지네요. 지금은 이거는 파일 이름을 좀 다르게 했어요. 구분해서 원래 원형이었는데 좀 다르게 하실 때는 따로 구분해서 놓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렇게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인데 이게 좀 발전된 거를 제가 잠깐 좀 보여드리면서 예, 뭐 단순한 데서 어떤 힌트를 얻으실 수 있어요. 첫 번째 w3schools.com의 드롭다운 같은 경우는 일단 스크립트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지금은 뭐 스타일이라고 돼 있어서 빠져 있지만 CSS 불과 5번 줄부터 그쵸 32번 줄까지만 있으면 드롭다운이 해결이 돼요. 진짜? 자바스크립트도 없네요.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겠네요. 43번 줄까지. 네, 이것만 들어가도. 그리고 이거는 전혀 상관없는 애들이고 여기까지가 내용이다 보니까 다수의 메뉴를 만약에 만들고 싶다 하신다면은 이거를 복사를 해서 중요한 거는 이 클래스에다가 절대 주소, 상대 주소 이런 거 넣었다는 게 이분들이 만든 건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어디 볼까요?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버튼 그대로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그 밑에 순정한 느낌처럼 들어가 있고 별도의 레프트와 라이트를 안 줬네요. 그러면 그 밑에 순정되는 내용처럼 보인다. 여기는 가려졌던 대상에다가 절대값을 갖는 걸 줬는데 참, 왜 크기를 안 정했지? 크기 안 정했고 그 안에다가 왼쪽, 레프트, 라이트, 오른쪽, 위냐 아래냐 안 썼습니다. 이렇게도 쉽게 좀 표현해 봤네요. 그림자 효과 집어넣은 건 그렇게 볼만한 거 아니고. 요거는 한번 잠깐 보실래요? 요거 같은 경우는 민 위드라고 돼 있는데 최소 160. 그냥 크기를 위드라고 해주면 해당된 크기인데 위드 민 위드라고 돼 있는 건 최소 크기 최소 너비가 160이다 이렇게 정해놓은 뭔가 규정을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정해놓은 크기를 뭐 여기선 정한 건 아닌데 여기서부터 그 글씨 밑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형태고 나머지는 뭐 예, 그 안에 뭐 우리가 일반적인 애들이 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안 보이게 하는 건 똑같이 한 것 같습니다. 컨텐츠 디스플레이 논 거기에 A 디스플레이 이거는 얘가 안 보이기 때문에 A 태그들은 굳이 논을 안 내다도 똑같이 나오겠죠. 자, 물론 너무 좀 소스가 너무 복잡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여기 보이는 버튼 드롭다운이라고 하는 것과 여기 요소에 따라 틀릴 거예요. 여기 좀 구분만 좀 해볼게요. 예, 머리글로 잠깐 구분해 보겠습니다. 이거 그냥 쓰셔도 될 것 같은 아주 괜찮은 소스 같네요. 이거는 변형판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버전을 좀 다르게 만들어 봤어요. 변형판, 이게 오리지널이고요. 자, 변형판 1, 좀 뭐 손이라도 넣어줘야 될 거. HR, 네, 복분만 제가 좀 해보겠습니다. 변형해서 사용할 수 있으면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아무리 기능이 똑같이 나오더라도 복잡한 소스보다는 심플한 소스가 제일 좋아요. 그런가? 자, 그리고 이제 이게 오리지널 판이기 때문에 이 드롭다운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드롭 버튼 자, 그냥 변형판 1 같은 경우는 이 드롭다운이라는 디비전을 제일 중요한 걸로 생각해서 두 개를 연달아 붙인 겁니다. 물론 이제 표시 좀 낼 겸 해서 1, 2 이 정도 하겠습니다. 클래스 이름을 바꾸면 안 됩니다. 아주 쉽게 만들어주는 얘기 때문에 이번에는 변형판 2에다가는 클래스 안에 버튼들이 있는데 왜냐하면 이건 우리 모의 어떤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드롭다운에 있는 디비전인데 이 버튼과 클래스가 이 안에 또 있네요. 여기서 여기 얘네들이 구분이 된다면 또 어떤 느낌일까? 중요한 게 드롭다운이라는 큰 틀에 있는 요 녀석들만 잠시 복사를 해서 연달아 밑에다가 나열하듯이 이거는 주석을 잠깐 넣어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2-1, 2-2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세이브해서 잠깐 볼게요. 제가 좀 먼저 빨리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결과물을 보겠습니다. 아니, 옆에다 붙인 거나, 자, 이런 상황은 좀, 이런 경우는 충돌이잖아요. 디비전이 독립적인 상태구나. 이거는 독립적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옆으로 종종 붙이는 이 변형판 2는 문제가 있네요. 그래서 변형판 2는 문제가 있다는 점 잠깐 봤고, 요거는 약간 무식하긴 한데 결국 디비전 덩어리라는 거, 메뉴가 있고 세 번째 메뉴가 있고 네 번째 메뉴, 다섯 번째 메뉴 하나 있는 거 할 때 어떡할 거야? 이런 부분도 고민이네요. 메뉴가 하나 있는 거 할 때. 자, 1, 2, 3 변형 1이 일단은 최종 괜찮은 느낌 좀 받아봤고요. 다섯 개가 있는데 맨 끝에는 메뉴가 없어. 아니면 중간에 있는 메뉴가 없어. 얘네들을 이렇게 감춰볼게요. 메뉴 4는 그냥 혼자 있어요. 우리 식구들이 없는 사람이에요. 세이브한 다음에 보겠습니다. 메뉴 4를 잡고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물이 없네요. 그죠? 혼자 있는 메뉴도 있거든요. 요거 하나로 해결을 해버렸네. 와, 이거 너무 괜찮은데? 예, 소스가 복잡할 필요가 실은 없는 거거든요. 각자 링크 걸 수 있고요. 자, 변형판 to 아웃. 아웃됐습니다. 아깝다. 아웃 시켜봤습니다. 이걸로도 되지만 이런 방식으로 되는구나. 어쩐 멋있어. 간격들이야 여러분 붙이시면 돼요. 사이를. 그러면 이렇게 만든 건 아주 잘한 것 같은데 우리 잘 안 쓰던 태그가 나왔네요. 버튼 태그가 나왔네요. 버튼 태그. 버튼은 뭐 누르면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런 고유의 태그입니다. 버튼. 왜냐하면 우리 구성 요소 중에 세부적인 구성 요소도 알아야 돼요. 이거는 메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근데 이 3-2 버전에서 제가 테스트를 해본 바 아주 독특한 예를 발견해냈습니다. 자, 보여드리죠. 이건 3-2의 예입니다. 딱 올렸더니 쭈루룩 이거 피 태그를 막 집어넣어놨어요. 이건 또 뭐야? 물론 이게 완성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바디의 마진만 좀 줘볼게요. 마진이란 녀석을 위는 제로인데 옆에는 저기 아직 크기가 정해진 게 아니야. 그래? 알았어. 보더도 보여주면 어때? 바디가 보더가 있는 거 본 적 있어? 제일 처음에 배울 때 해봤잖아. 그래요. 애들 또 솔리드? 쏘리 내가 아는 게 됐나? 솔리드만 한다. 이건 좀 오버했구나. 이게 이게 아까 그걸로 만든 거예요. 아니 이걸 이렇게 쉽게 만들었어요? 예. 물론 안에는 많은 컨텐츠가 없어서 그렇지 어떻게 바꾼 건지 제가 경로를 좀 말씀드릴게요. 음, 여기 나와 있는 드롭다운 아래에 있던 얘가 자 보세요. 드롭다운 밑에 있던 버튼 클래스 버튼의 클래스 이름도 버튼을 띄고 있던 애를 버튼이라는 요소를 없어도 실은 표현할 수가 있어요. 누가 누구야? 예, 여기까지가 버튼이었던 애입니다. 제가 여기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여기다 넣었다. 얘가 버튼이었던 애예요. 다 쏠려 있네요. 물론 각각의 링크를 걸 수 있나? 예. 저는 버튼이라는 요소를
그냥 디비전으로 바꿨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그리고 글씨를 막 나열했어요. 버튼 하면 왠지 하나짜리 버튼을 흔히 이용해서 쓰거든요. 이게 메인 메뉴구나. 메인 메뉴. 그러면 이 밑에 있던 애들은 밑에 있던 애들이 여기 얘네들입니다. 얘네들을 싸그리 지워버렸어요. 아,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떡해요? 난리가 났죠. 여기 성화가 아닙니다. 그 버전이 얘네들입니다. 여기다가 피 태그만 넣었어요. 피 태그만. 여기 물론 다양하고 뭐 그림도 넣으실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그리고 뭔가 제한된 크기였던 느낌이 있어가지고요. 왜 우리는 이게 좁게 내려가야 되는 거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냥 정해진 130이라는 크기를 맞춰야 돼서. 130? 130이 딱 제한된 거야.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자리에 메뉴 위에 올라가서 더 크기를 아주 단순하게 처리해 버렸어요. 이 틀 안에 메인 메뉴가 나오고 이 메뉴가 서브 메뉴가 되는 글쎄요, 변형판이기 때문에 쌤은 좀 했으니까 이렇게 변형을 하죠 라고 보실 텐데 약간의 변형하는 테스트로도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자바스크립트 없이 물론 자바스크립트는 위대합니다. 뭐 하신 거예요? 물론 여러분한테 공유를 해드릴게요. 컨텐츠가 너무 작아서 여기 있던 애들 뭐 위트 이거는 아마 이 녀석이 컨텐츠였기 때문에 컨텐츠 관련된 부분에 CSS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컨텐츠. A는 글씨이기 때문에. 자, 여기 보이고 있는 애들의 메인 위드라고 하는 게 컨텐츠 자리에 가서 보여드리고요. 여기다 넣는 게 아니었구나. A 태그다. 요 자리였습니다. 원래는 이거였습니다. 160. 세이브를 해서 최소 800. 예, 요게 여기 밑에 있던 얘네들이 컨텐츠에 그거예요. 400. 예, 그냥 툭툭 어떤 CSS가 나오니까 당황스러우셨죠? 여기 저기 나와 있는 얘네들이 컨텐츠 내용 같은데 컨텐츠. 자, 이거는 제가 새로운 예로 좀 보여드려야 되겠네요. 지금 여러 가지 소스가 나온 거라. 테스트 어디 있지? T 테스트. 애매한 크기의 영역들을 보통은 이제 정할 때 보통 나오는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게 너무 방대한 내용이다 보니까 보시기에는 어려워 보이실 수 있어서 일반 디비전 태그였는데 이거는 백지 상태에서 하셔도 괜찮아요. 그냥 일반 화면 크기 100% 정도 된다 정도의 문서 박스 모델이다. 자,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서 타이핑 다 치고 난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예,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현재 지금 아주 너무나 심플한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는 녀석인데 그냥 무작정 위트 100%라고 써놓고 물론 구분해 보려고 색상을 넣어봤습니다. 근데 여기 임의로 정해놨던 위트가 100%면 크기가 어떻다는 거야? 모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민과 맥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맥스 위트라는 게 있어요. 맥스 위트.
야, 100%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하냐? 최소 1000픽셀 정도는 맞춰줘야지. 1200, 1300이라고 하겠습니다. 1300 픽셀. 예, 100%는 맞는데 최소 1300 픽셀. 뭐 이렇게 뭔던지 그 크기는 좀 맞춰줘라. 이런 개념으로 이게 들어가기 전과 안 들어갔을 때는 좀 차이가 나는데 이걸 세이브 해놓고 보여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100%꽉 차는구나. 바디가 아무 대답을 안 해서 더 그런데요. 방금 그 내용을 집어넣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헷갈리죠? 큰 건 맞는데, 큰 건 맞아. 큰 건 맞는데, 너 100%는 맞는데, 그래. 근데 더 줄어들지 마. 더 줄어들지 마. 너 밥 먹어. 밥을 먹는데 두 공기까지만 먹어. 밥 다 먹어도 되는데 딱 두 공기까지만 먹어. 이런 식으로 크기를 딱 제한해 주는 거예요. 맥스를. 민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로, 최소로 어느 정도까지. 그래서 저 최소 같은 경우는 저는 빼버렸어요. 100% 특히 뭐 반응형이라든가 이런 데도 맥스 위트라든가 이런 게 좀 들어갑니다. 원래 이런 게 들어가면 기본으로 들어가는 건 마진이죠. 마진. 그래야지 화면 가운데 뜨게 하니까. 이게 여러 개가 꼬인다는 거 많아요. 자, 혹시 아주 짧은 예였는데, 예. 최대 크기 1300이라는 개념이 이 두 개가 관련이 있어요. 이 태그를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데, 화면 크기 100% 정도의 박스 모델인데, 일단은 최대는 1300까지야. 뭐 이렇게 규정 짓는 게 꼭 저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저것만 쓰면 안 나타납니다. 이거까지야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어우, 뭐야? 80%인데 이런 것도 가능해요. 근데 이거 정해놓은 크기, 그러니까 박스 모델의 실제 크기를 가늠해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때 당연히 1300짜리로 만든 거한테는 이런 거 절대 안 넣습니다. 어떻게 개념이 어떻게 너무 짧았지만 어떻게 느낌 아시겠나요? 이런 느낌으로 예, 아까 그 태그에 그게 들어갔던 거예요. 뭐 민이나 맥스라든가 물론 이제 w3schools.com에서도 그 예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컨텐츠라고 하는 부분에 예, 요 크기를 딱 정해준 거였습니다. 여기는 이게 지금 뭔가 퍼센트가 안 들어가 있어서 저는 이거를 100%에다 맞춰봤어요. 이게 결국 이렇게 또 들어갈 것 같은데 프로테이지 넣으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800 픽셀로 넣어줘. 그래서 나온 결과였고요.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니까 컨텐츠 색깔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 가장 눈에 띄는 멋진 컬러를 핑크로 핑크가 800이라는 거예요. 네, 이 색깔이 없다가 보니까 진짜 기죠? 네, 800인데 야 그래도 100%는 맞춰야지. 자, 제가 봤을 땐 이 소스가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당황하고 있어? 당황. 그 얘는 왜 튀어나왔어? 그래서 자체 뭐 마진이라든가 분명히 뭐 크기를 정한다거나 이거 제가 봤을 때 요 모양으로도 메뉴 구성뿐만 아니라 위에는 메뉴 이렇게 줄줄이 보이게 해주고요. 아래는 그림을 넣어도 예쁠 정도의 이런 내비게이션 아마 없을 것 같은데 자 컨텐츠에다가 이걸 줬으니까 높이 정도만 해보고요. 이걸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어우, 뭐 똑같네. 에러도 없어요. 막 여기저기 놀아도 되고, 빠져나가면 안 보이네. 야, 이거 진작 이걸 소개해야죠. 요 범위 안에 들어가면 무조건 다 보이는 걸로 에러 하자가 하나도 없네. 요것만 복잡한 것보다는 예. 자, 드롭다운 메뉴의 변정판 2개짜리. 자, 근데 너무 여러분들한테 많은 걸 나열해서 압축 버전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롭다운. 예, 드롭다운 메뉴. 예, 워낙 복잡했지만 의외로 심플하게 풀어서 해결해 봤습니다. 와, 그림도 밑에 넣어도 되고, 요 밑에는 당연히 컨텐츠들이 밑에 넣어야 되겠죠. 근데 얘는 100%를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튀어나왔을까요? 어디? 녀석을 알아보겠습니다. 아이템 1, 아이고, 얘 무작위로 막 쓴 거라. 누군지 물어볼게요. 너니? 접니다. 드롭다운. 헤이. 컨트롤 F. 아니면 메인 위에서도 있으니까요. 아하. 저 제대로 했어요. 근데 제가 약간의 패딩도 주긴 했거든요. 패딩 준 건 그렇다지만 100% 했는데 왜 이렇게 나올까? 자, 여러분 의외의 바디 아니 스타일 맨 위에다가 별표를 넣어주고요. 박스 사이징, 박스 샤도우가 아닙니다. 박스 사이징. 이 박스 사이징도 종류가 많은데 보더 박스라고 하는 걸 주시는 게 가장 해결 방안이 돼요. 컨텐츠 크기 기준 아니면 보더 박스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근데 보더 박스가 이런 부분에 가장 많은 해결을 해줍니다. 결과 봐야죠. 보더 박스 별 유니버셜 박스 사이징이라고 예, 외국에서는 얘기하더라고요. 전체 패딩과 마진에 크기에 영향을 주지 마라. 그런 개념으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결과물은 오! 그거 안 넣으면 무조건 해결이 안 되는 거구나. 또 패딩을 얼마나 줬길래 이런 거야. 패딩을 뭐 50을 주든 물론 많아지면 문제겠지만 예.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데 요거는 여러분 기초로 아니면 문제 해결 방법으로 꼭 맨 위에다 꼭 삽입하면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빠졌다면은 문제가 있었겠죠. 그렇죠. 패딩과 마진, 그죠? 패딩과 마진이 특히 아니면 또 테두리, 보더죠, 보더. 제가 테두리라고 테두리. 이게 크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본 크기에 영향을 안 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건데 이걸 못 맞춰서 사람들은 막 몇 픽셀로 줄여야 되나? 이게 특히 너비죠. 너비에 주지 않는 거 나는 좀 틀린 것 같은데 니은 받침인 것 같아요. 주석이니까 그거를 몰라서 헤매는 분들 많습니다. 예, 유니버셜 박스 사이징은요. 특히 그중에 보더 박스, 패딩, 마진, 테두리, 두께, 크기 이런 거가 내가 정해놓은 위드, 즉 너비에 영향을 주지 않는 아주 결정적인 온 우주의 어떤 실소를 바로잡는 어느 사람이 힘이 크다고 해서 너는 100만큼 가야 되는데 왜 패딩 준 거, 마진 준 거에 따라 왜 부풀어지는 거야? 이런 거를 딱 룰을 잡아주는 역할을 해주는 게 유니버셜 박스 사이징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보더 박스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보더 박스, 컨텐츠 박스. 자세한 내용은
w3schools.com에서 이런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예, 박스 사이징이라고 해서요. 가장 외곽에 바디 안쪽에 넣는 게 제일 좋은데요. 여기 박스 사이징의 속성, 프로퍼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한국어 번역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스 사이징 속성을 사용하면 요소 전체 너비와 높이, 패딩과 테두리 두께를 포함하고 있다. 자, 보통 보면은 여러분이 정해놓은 width, 패딩, 테두리가 실제 너비입니다. 여기 이런 요소들이 근데 특정한 대상에 패딩과 테두리를 주게 되면 테두리만큼 두꺼워져요. 몸은 이런데 두꺼운 옷을 입은 것처럼 퍼져나가게 돼요. 너 그래더라도 네 실제 너비는 맞춰야 된다. 높이도 같이 포함이 돼 있긴 한데 너비가 뒤틀리는 거나 튀어나가는 걸 좀 막아주는 역할을 많이 해주고요. 이거 번역된 걸 좀 보자면은 이 디비전은 더 작습니다. 너비는 300이고요. 높이는 100이다. 뭐 이거는 이제 예로만 보고 있는데 이 디비전은 됐는데 패딩을 넣은 거예요. 언뜻 봐도 느껴지지 않아요? 아니, 난 못 느껴지는데? 부풀어진 거예요. 왜 커졌지? 포토샵으로 찍어보세요. 보면 패딩만큼 너비에 영향을 줘요. 높이는 물론 이제 뭐 크기, 내용에 따라 틀리겠지만 얘를 300픽셀이라고 하는 너비를 갖고 있는데 패딩을 제가 50 주게 되면 300에다가 52를 양쪽 레프트 라이트를 쳐서 100이 하나 또 포함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요걸 잡아주는 게 보더 박싱 이거입니다. 요거는 직접 사용해 보면 아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 에러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요 밑에 속해 있는 애들이 있는데 제가 이걸 복사해서 쓴다는 건 좀 시간적인 낭비겠고요. 자, 좀 멀리서 봅시다. 어때요? 들어가니까 맞죠? 근데 이건 이제 그릇되게 준 거죠. 그 틀은 유지해 주는데 네가 패딩을 생각지도 못하는 엄청난 패딩을 너 엄청 준 거야, 임마. 이게 빠지게 되면 얘가 패딩 준 거 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통으로 제가 약간 직감적으로 생각했는데 50픽셀 준 게 맞네요. 어이구, 이렇게 많이 주면 어떡해. 미안해요. 근데 그래도 이상한데요? 라고 한다면 이게 안 들어가면 그래도 이상할 거예요. 에러 잡는 거예요. 에러 잡는 이상하다. 잘 보이는데? 이 바보야. 유니버셜 박스 사이즈를 넣어야지. 응? 느낌은 패딩이 들어가야지 예뻐요. 그래야지 안쪽에 예쁘게 보여주니까. 예, 유니버셜 박스 사이징. 여러분, 에러 해결사. 박스 모델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써봤던 얘가 구글 검색해 보니까 나오네요. 유니버셜 박스 사이징 룰. CSS에 나오는 거고요. 별표를 유니버셜이라고 한다. 좀 나와 있네요. 예, 뭐든지 따로 하려면 너무 힘들고요. 이걸 맨 위에다 두시면 룰을 정해놓고 뭐 바디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놀자 이런 식으로요. 자, 그래서 길고 긴 내비 이야기 하면서 다양한 디비전들 경험들을 해본 것 같습니다. 내비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탭이라는 부분과 내비와 약간 유사한 탭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